트럼프는 2026년 5월 9일 토요일 푸틴과의 비공개 통화 후 백악관 잔디밭에서 기자들을 피해 달아났습니다. 트럼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급 협상의 중심에 있었으며 3일간의 휴전과 군사활동 중단 그리고 양측이 각각 1000명의 포로를 교환하는 방안을 놓고 협상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뉴스에서 트럼프가 빠르게 자리를 떠나는 모습이 논란의 상징이 되었지만 그 이면에는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바로 승전 기념일에 푸틴의 절박함을 이용해 이미 수많은 가족과 도시, 수백만 명의 일상을 파괴한 참혹한 전쟁에 진짜 휴전을 이끌어내려는 직접적인 시도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곧 전해드리겠지만 지금 바로 채널을 구독하셔야 계속해서 실시간 정보와 최고의 저널리즘 품질 그리고 알베스의 신뢰도 기준에 맞는 뉴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움직임은 워싱턴에서 일어났습니다. 트럼프가 언론의 질문에 답하면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에 대한 대화가 단순한 선거 유세 발언이 아님을 분명히 했던 순간이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는 5월 9일부터 11일까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휴전을 발표했으며 군사 활동이 중단되고 양측에서 각각 1000명의 전쟁 포로가 교환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는 미국이 발표한 내용을 확인하며 포로 교환 준비가 신속하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도 소련의 제2차 세계대전 승리 기념일과 관련된 기간 동안 휴전을 수락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트럼프가 전쟁은 기자회견을 기다려주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 자리를 떴다는 점입니다. 모스크바와 키이우 사이에 틈을 만들려고 하는 대통령은 자신의 모든 발언을 기자들을 위한 쇼로 만들 수 없습니다. 비판자들이 의심스럽게 보는 푸틴과의 비공개 통화는 훨씬 더 단순하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군사체제를 지휘하는 인물과 직접적인 소통 채널을 열었습니다. 전쟁에서 원하는 결과가 있는 사람이 결정권자와 대화합니다. 진정한 외교는 카메라 앞에서 연습된 문장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진정한 외교는 압박, 계산, 침묵, 제한된 양보, 그리고 합의가 이루어진 후에야 공개적인 요구에서 탄생합니다. 러시아의 요청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은 모스크바 붉은 광장에서 열리는 전승절 퍼레이드를 우크라이나의 공격 위험 없이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모스크바에게 이 퍼레이드는 힘의 과시, 역사적 기억, 내부 통제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행사는 드론에 대한 두려움과 축소된 형태로 강화된 경비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AP통신은 이번 퍼레이드가 거의 20년 만에 처음으로 중장비 없이 소규모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장기화된 전쟁과 공격에 대한 우려 속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트럼프는 이러한 약점을 간파했습니다. 그리고 푸틴의 필요를 협상 카드로 바꿨습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푸틴이 모스크바에서 힘을 과시하기 위해 안정을 필요로 했다면 트럼프는 그 관심을 이용해 우크라이나에도 도움이 되는 휴전을 만들었습니다. 휴전은 러시아에 대한 호의가 아니라 구체적 인도적 교환과 함께 제안됐습니다. 러시아인과 우크라이나인 포로 1000명씩 교환하는 내용이었습니다. 포로로 잡힌 군인들의 소식을 기다리는 가족들에게 이것은 사소한 일이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현실입니다.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는 잔혹한 전쟁에서 드러난 인간성입니다. 젤렌스키는 이 사건을 정치적 도발로 바꾸려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상징적인 포고령을 발표해 러시아군이 붉은 광장에서 행진하는 것을 허용했고 그 지역을 기념식 동안 우크라이나 무기 사용 계획에서 제외했습니다. 영국 언론은 이 행동을 모스크바를 향한 직접적인 풍자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도발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젤렌스키는 트럼프가 주도한 주요 축을 받아들였습니다. 일시적인 휴전, 포로 교환, 그리고 새로운 대화를 위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즉, 각 지도자는 자기 국민에게 이 이야기를 팔려고 했지만 중심적인 동력은 워싱턴이 움직였습니다. 인명 피해가 왜 이번 휴전이 중요한지를 설명해 줍니다. UN 우크라이나 인권감시단은 2026년 2월까지 1만 5천 명이 넘는 민간인이 사망하고 4만 1천 명 이상이 부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2022년 2월 대규모 침공이 시작된 이후의 수치입니다. 2026년 3월에는 최소 211명의 민간인이 사망하고 1206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이는 2월에 비해 49%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수치들은 전쟁의 모든 군사적 측면을 포함하지는 않지만 짧은 휴전조차 전략적이고 인도적인 가치를 가질 수 있는 이유를 보여줍니다. 백악관은 말뿐인 입장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었습니다. e colocar alguma coisa de pé. 전쟁이 시작된 이후 많은 서방 지도자들은 지원 패키지, 제재, 강경한 성명을 약속했습니다. 트럼프는 다른 길을 시도했습니다. 푸틴에게 전화하고 젤렌스키와 대화하며 공개 검증을 밀어붙였습니다. 모스크바 퍼레이드는 푸틴에게 가해지는 압박도 드러냈습니다. 전통적인 군사 의식을 축소하고 일부 지역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하며 드론에 대비해 보안을 강화해야 하는 지도자입니다. Não está em posição confortável. 알자지라는 러시아가 5월 9일 퍼레이드 전에 드론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모스크바와 다른 도시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차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전쟁이 러시아 권력의 중심부에 닿았음을 보여줍니다. 트럼프도 이를 무시하지 않았고 상황은 매우 미묘해졌습니다. 3일간의 휴전은 현장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미 이전의 휴전 때도 서로 위반했다고 비난한 바 있습니다. 포로 교환은 명단 작성, 수송, 확인, 그리고 군사 및 외교팀 간의 조율이 필요합니다. 그 후 트럼프는 짧은 휴전을 더 큰 무언가를 위한 시험대로 삼으려고 시도합니다. 이것은 영구적인 평화도 아니고 전쟁의 자동적인 종식도 아니지만 공격, 보복, 선전, 그리고 영토를 둘러싼 교착 상태에 갇혀있던 전쟁에서 실질적인 움직임입니다. 역사적으로 짧은 휴전은 종종 제한된 제스처로 시작해서 더 큰 분쟁의 출구가 되곤 했습니다. 한국 전쟁에서 드와이트 아이젠하워는 드와이탁 상태에 빠지고 비용과 인명피해가 큰 분쟁에서 출구를 모색하겠다는 약속으로 미국 대통령에 취임했습니다. 협상은 이미 수년간 지지부진했지만 군사적 압박과 강경한 외교 그리고 포로 문제에 대한 협상이 결합되면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이 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그 협정이 완전한 평화를 이루진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는 계속 분단된 상태였지만 조직적인 전투는 끝났고 비무장지대가 설정되었으며 포로 송환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이 예시는 트럼프의 논리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모든 제한적 휴전이 사소한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그것이 멈출 수 없을 것 같았던 전쟁에서 처음으로 실질적인 제동이 되기도 합니다. 다른 국제 협상들도 비공개 마쿠 협상과 그 자체로 스캔들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템프 데이비드에서 1978년 지미 카터는 안와르 사다트와 메나헴 베긴을 비공개 협상에 모아 이집트와 이스라엘 간의 합의의 길을 열었습니다. 데이턴에서 1995년 미국의 외교는 보스니아, 크로아티아, 세르비아의 지도자들을 뉴욕의 공군기지로 데려가 즉각적인 대중의 압력에서 벗어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스니아 전쟁을 끝낸 합의가 나왔습니다. 이런 사례들은 공개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통제된 환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트럼프는 모스크바와 대화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스크바가 군대, 공격, 그리고 요구사항을 통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키예프와도 대화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실제 전장에 영향을 미치는 휴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기자들 앞에서 빨리 자리를 떴습니다. 그 순간 공개 발언이 민감한 협상에 방해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요 언론은 난처한 장면을 원했습니다. 트럼프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총격을 멈추고 포로들을 감금해서 풀어주며 누가 상징을 결과로 바꿀 의지가 있는지 시험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푸틴은 승리의 날을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젤렌스키는 포로를 되찾고 자국 국민들 앞에서 자신의 입지를 지키고 싶어 했습니다. 트럼프는 두 사람의 이해관계를 보고 실현 가능한 출로를 만들어냈습니다. 저는 밀손 알베스 뉴스입니다. 저의 목적은 매일 진실에 기반한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뉴스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댓글도 확인하셔서 밀손 알베스 커뮤니티와 더욱 활발하게 소통하시기 바랍니다.